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1년 내내 희뿌연 안개가 거치지 않는 신비롭고도 고요한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나무들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해가 숲의 바닥까지 닿지 않는 날이 많았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일구어 밭을 갈고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강, 서방과 그의 아내가 사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세월의 이끼가 끼어 검푸른 빛을 띠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여러 개 달려 있어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강서방은 본래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선비였으나 몇 번의 낙방 끝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깨닫고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터를 잡은 지 10수년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마을 사람들과 다투는 법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돕는 덕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농사일에는 서툴러 밭고랑을 삐뚤빼뚤하게 만들기 일쑤였지만 그의 아내가 워낙 부지런하고 야무진 덕분에 살림은 늘 윤기가 흘렀고 집안 곳곳에는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서방은 낮에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붓을 들며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고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강서방의 아내인 연희는 뽀얀 피부에 숯검정 같은 눈썹을 가진 참으로 고운 여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라 평생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못하지만 귀는 밝아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만큼 영민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질반질 윤이 났고 텃밭의 채소들은 주인의 정성을 알아차린 듯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강서방은 그런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여 좋은 글귀가 있으면 종이에 써서 보여주며 마음을 나누었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아내의 입에 먼저 넣어주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마치 한 쌍의 원앙과도 같아 마을 사람들은 부부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부쳐 먹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뒷산에 올라 밤과 도토리를 줍는 소소한 행복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아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 혹여나 마음의 짐이 될까봐 늘 세심하게 배려했고, 아내 역시 글만 아는 남편이 세상 물정에 어두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알뜰살뜰 내조하며 집안을 단단히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갔고,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강서방의 집에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계절이 바뀌면서 밤이 길어지고 산바람 소리가 거칠어진 탓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그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개들조차 잠든 자시가 되면 부엌 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강서방은 쥐가 부엌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건드리는 소리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규칙적이고 선명해져 잠기 밝은 강서방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쇠를 숫돌에 가는 소리, 쓱쓱쓱쓱 하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누군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서방은 처음 그 소리를 명확히 인식했던 날, 혹시 도둑이 든 것은 아닌가 하여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으나 마당에는 서리 맞은 낙엽만 뒹굴고 있을 뿐 낯선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고막을 파고들었고,
그 방향은 분명 아내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엌이 확실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강서방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향해 다가갔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과 함께 그림자 하나가 벽에 어른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놀랍게도 그의 착하고 순한 아내 연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큼지막한 식칼을 숫돌 위에 올려놓고 일정한 박자에 맞춰 앞뒤로 밀고 당기며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게 나무를 다듬거나 국을 끓이던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에 홀린 듯한 눈빛과 경직된 어깨가 강서방을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칼을 가는 소리 사이사이에 섞여 나오는 아내의 기이한 흥얼거림이었습니다. 벙어리인 아내는 말을 할 수 없기에 평소에는 웃음소리나 짤막한 신음 외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날 밤 그녀의 입에서는 마치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묘한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는 낮고 탁한 그 소리는 칼날이 숫돌에 갈리는 슥슥 소리와 기묘한 화음을 이루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강서방은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아내를 부르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처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방은 지난밤에 일이 꾸미기를 바랐으나 부엌에 가보니 숫돌은 물기에 젖어 있었고 칼은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게 갈려져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맑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왔고 강서방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기에 그는 차마 지난밤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몽유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일까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로 칼 가는 소리는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이내 서늘한 금소금과 구슬픈 허밍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러던 중 강서방의 불안을 현실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 가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날카롭게 들렸던 어느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강서방은 마당 한 구석에서 키우던 씨암탉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닭의 목이 산짐승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너덜너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잘 드는 명검으로 단번에 베어낸 듯 절단면이 매끄럽고 깨끗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바닥에 피가 거의 흥건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마치 죽은 닭의 피를 누군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서방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덤덤한 표정으로 죽은 닭을 집어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뒷산으로 가져가 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여 강서방은 아내에게 따져 물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고 등 뒤로 식은땀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에는 족제비나 곰이 내려와 가축을 해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강서방은 그것이 산짐승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매끄러운 절단면은 오직 밤새 숫돌에 갈아낸 날 선 칼날만이 만들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강서방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강서방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책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내도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였고 밥상 위에 올라온 나물 반찬을 보면서도 혹시 저 칼로 다듬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이런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밤만 되면 어김없이 그 끔찍한 의식을 치르러 나갔고 그럴 때마다 강서방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양은 집을 지키던 늙은 누렁이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대문 앞을 지키던 누렁이가 목이 반쯤 잘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때 강서방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렁이는 1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지낸 개였는데 지난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처는 소름 끼치도록 깨끗했고
주변에는 핏자국 대신 서리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죽은 누렁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지만 아내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 곁에 다가와 위로의 손길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서방네 집에 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 집 벙어리떼기 요즘 밤마다 도깨비 같은 소리를 낸다더라. 아니다. 산신이 노에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수군거렸고 촌장은 지나가다 강서방을 만나면 혀를 차며 자네 집터가 안 좋은가 보네. 굿이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던졌습니다. 강서방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차마 아내가 밤마다 칼을 간다는 사실만은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아내가 미치광이나 마녀로 몰려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고 밤은 더욱 길고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름이라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일찌감치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커녕 정신은 더욱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호롱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일 때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 강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의 바느질 소리가 뚝 끊기고 그녀가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문지방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발소리가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강서방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물을 붓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스 하는 첫 번째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맹렬히 뒤쫓는 사람처럼 숫돌 위를 오가는 칼날의 속도가 무시무시했습니다. 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유일하게 주위를 밝히고 있었는데 그 불빛 속에서 아내의 그림자가 미친 듯이 팔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기괴한 노래, 벙어리 아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소리는 오늘따라 더욱 비통하고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니라 마치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의 피 끓는 절규처럼 들려 강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늘 밤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강서방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닭이나 개가 희생되었지만 칼을 가는 기세나 아내의 울음소리로 보아 오늘은 더 큰 무엇인가가 희생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가축이라곤 이제 외양간에 있는 늙은 소 한 마리뿐인데 설마 아내가 그 소마저 잡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 바로 이 방에 누워있는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서운 상상들이 강서방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격렬하게 들리던 칼 가는 소리가 뚝 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아내가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방은 급히 문틈에서 눈을 떼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려 이불이 들썩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아내의 발소리는 외양간 쪽이 아니라 바로 강서방이 있는 안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벅두벅두벅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 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이내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밖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든 아내가 서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달그락 소리가 들리자 강서방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 밤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남편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원한이라도 품고 있는 것일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싸늘한 바람과 함께 아내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서방은 실눈을 뜨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는데
그림자의 손에는 분명 길고 날카로운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없는 밤, 방 안으로 스며든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검고 무거운 기운이 아내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스르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을 휘감아 돌았지만 강서방은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림자가 방바닥을 길게 가로질러 그가 누워있는 머리맡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벙어리 아내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남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는데 그 시선이 어찌나 뜨겁고 강렬한지 강서방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참아내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뜩이는 것만 같았고 금방이라도 그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눌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칼을 들어 강서방을 찌르는 대신 허공을 향해 마치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룬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강서방의 귓가에 섬뜩하게 들려왔지만 그 칼끝은 결코 강서방의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강서방의 머리 위, 가슴 위, 그리고 다리 쪽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베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칼을 놀렸고 입으로는 여전히 하는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질긴 기운을 끊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는데 강서방은 실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참 동안 허공과 싸우던 아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질을 멈추더니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강서방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발은 덜덜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 내 머리맡에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무시무시한 칼부림을 했단 말인가? 강서방은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념에 시달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단 한순간도 편안히 눕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서방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는 또다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간 옆에 메어두었던 검은 염소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소는 목이 반쯤 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난번 닭이나 개와 마찬가지로 주변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채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지난밤 자신의 방에 들어와 허공을 베던 그 행동이 결국은 이 염소의 목숨을 거두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염소의 죽음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강서방의 집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집 아내가 밤마다 칼춤을 춘다더라. 아니다. 벙어리 아내가 사실은 둔갑한 여우라 사람 간을 빼먹으려고 가축부터 연습하는 것이다. 강서방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는 흉흉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서도 강서방네 이야기가 나오면 서둘러 자리를 떴고 아이들은 강서방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때 덕망 높고 인자하다고 칭송받던 강서방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서방은 답답한 마음에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의 아내는 여전히 순박하고 착한 얼굴로 밭일을 하고 남편의 옷을 기워주었기에 밤에 그 광기 어린 모습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든 비릿한 피냄새와 밤마다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는 강서방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는 점차 밥맛을 잃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신이 먼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느 밤 아내의 칼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서방은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박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전국의 명산 대천을 떠돌며 돌을 닦았다고 전해지는 인물로 사람의 관상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능력이 탁월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큰 어른 역할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강서방은 남들의 눈을 피해 해가 질 무렵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길을 걷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분이 들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강서방이 대문 앞에 이르자마자 안에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강서방이로구만. 내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 있었는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강서방을 응시했습니다. 강서방은 박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 밤마다 들리는 칼 가는 소리, 그리고 잇따라 죽어나가는 가축들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 강서방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강서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곰방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며 침묵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박노인이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강서방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자네 집 처마 밑을 보게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켈리를 틀고 앉아있네. 그건 산짐승도 아니고 자네 부인의 광기도 아니야. 아주 오래되고 고약한 불청객이지. 강서방은 박노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불청객이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신 이센일세. 그것도 아주 굶주리고 사나운 놈이야. 자네 집의 기운이 쇠하고 틈이 보이니 그 틈을 타 들어온 게야. 놈은 생명을 탐하고 피를 원하지. 자네 부인은 그 놈을 보고 있는 걸세.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흉측한 것을 말 못하는 자네 부인은 온몸으로 느끼고 막아내려 하고 있는 거야. 강서방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르신, 그렇다면 왜 가축들을 죽이는 겁니까? 아내가 그 귀신을 쫓으려는 것이라면 어째서 죄 없는 짐승들의 목을 베는 것입니까? 강서방의 물음에 박노인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수대명 다이슈다이밍이라는 걸세.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한다는 뜻이지. 그 역시는 자네의 목숨, 즉 그 집안 대주의 목숨을 노리고 들어왔네. 부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놈이 자네를 덮치려 할 때마다 가축의 피로 놈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자네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지. 지난밤 자네 방에 들어와 칼을 휘두른 것도 자네 목을 치려던 놈의 손을 쳐낸 것일게야. 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칼을 갈며 흘리던 그 구슬픈 노래가 미친 여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기도였다니. 자신이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숨어있는 동안 아내는 홀로 그 무시무시한 악귀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의 가축이 다 죽고 결국에는 제 차례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내 혼자 저렇게 두었다가는 아내마저 탈이 날 것입니다. 강서방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하얀 한지와 붉은 팥이 든 주머니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세. 놈이 이제 가축의 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게야. 오늘 밤 자시가 되면 다시 놈이 올 걸세. 자네는 절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네. 그리고 부인이 칼을 들고 춤을 출 때 자네가 뒤에서 부인의 손을 잡아주게. 부인의 힘만으로는 놈을 쫓아내기에 역부족이야. 대주의 양기 영치가 더해져야 놈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어. 박노인은 강서방의 손에 팥주머니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심하게. 부인의 칼끝이 자네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게. 그 칼끝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 뒤에 붙어있는 그림자를 향하는 것이니 자네가 부인을 믿지 못하고 물러서는 순간 칼날은 길을 잃고 놈은 자네의 숨통을 끊어놓을 걸세. 부인의 눈을 보게.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네의 모습을 믿어야 하네. 박노인의 비장한 목소리를 뒤로 하고 강서방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은 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의 집기와 지붕 위로 박 노인이 말했던 검은 기운이 정말로 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벌써 저녁상을 차려놓고 마루 끝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고 칼을 쥐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아내의 거친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는데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자신의 흉한 손을 남편에게 보이기 싫어서였을 것입니다. 강서방은 그런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강서방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강서방은 박노인이 준 팥주머니를 품속에 단단히 간직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 별빛 하나 없는 밤, 바람 소리마저 뚝 끊긴 기이한 정적만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밤 11시를 알리는 자시의 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에서 스윽스윽 칼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급박하고 훨씬 더 비장했으며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벌벌 떨던 겁쟁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문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아내의 그림자가 문풍지 위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아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느 때보다 더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뒤집힐 듯 희번덕거리며 허공의 한 지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바로 강서방이 서 있는 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아내는 괴성을 지르며 강서방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아, 으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포효 같았고 칼날은 정확히 강서방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여 달아났을 상황이었지만 강서방은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받고 섰습니다. 믿어야 한다. 저 칼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칼끝이 코앞까지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강서방은 눈을 부릅뜨고 아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거대하고 흉측한 검은 그림자였음을. 강서방의 눈앞에서 아내의 칼날이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칼끝은 강서방의 어깨를 스치는가 싶더니 그의 왼쪽 귀 바로 옆 허공을 멱 하고 갈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비단천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었고 동시에 강서방의 등 뒤에서는 크악 하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쇠를 긁는 듯한 그 괴성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강서방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칼이 베어낸 것은 강서방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탐내며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던 검은 그림자의 숨통이었던 것입니다. 놀란 강서방이 뒤를 돌아보려 하자 아내는 다급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다시 한번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설인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마당 허공에 떠 있는 검은 연기 같은 형체를 쫓고 있었는데 강서방의 눈에도 이제 희미하게 그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다리가 없었고 긴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썩은 집단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노인이 말했던 집안의 대들보를 무너뜨리러 온 흉악한 역신이었습니다. 역신은 첫 번째 칼질에 상처를 입었는지 검은 연기를 뚝뚝 흘리며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강서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으, 으어 하는 구슬픈 곡소리를 내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놀림은 흡사 무당이 작두를 타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칼끝의 궤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신의 급소를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강서방은 그제야 지난 밤들 동안 아내가 부엌에서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이 무시무시한 존재와 싸우며 남편이 잠든 사이 밤새도록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신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아내의 칼이 닿을 때마다 검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다시 뭉치기를 반복하며 교묘하게 칼날을 피해 강서방의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칼을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 흐른 땀은 눈으로 들어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강서방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내 혼자 이 싸움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붉은 팥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귀신아, 내 집에서 당장 물러가라. 강서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고함을 지르며 팥주머니를 역신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허공에 흩뿌려진 붉은 파달들이 마치 우박처럼 역신에게 쏟아지자 놈은 키익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팥에 닿은 놈의 몸통 부분에서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놈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해졌습니다. 양기의 결정체인 팥과 집주인의 호통이 더해지자 음습한 기운으로 뭉쳐진 역신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서방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내에게 달려가 비틀거리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아내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 뒤에 있소. 우리가 함께라면 저깟 귀신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강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주술보다 강력하게 아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다시 칼을 고쳐 잡았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인지 칼끝에 더욱 서슬퍼런 힘이 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호흡을 맞추며 역신을 마당 구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기세는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강서방은 큰 소리로 기합을 넣어주었고 역신이 반격하려 하면 강서방이 먼저 나서서 놈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쫓기고 쫓기는 숨막히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신은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려 도망갈 구멍을 찾느라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놈은 더 이상 강서방을 노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뒷산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코 놈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역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놈이 이대로 도망친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해코지를 하거나 다른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집중했고 칼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역신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강서방 역시 아내의 뜻을 알아차리고 곁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놈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네, 이놈 썩 꺼지지 못하고 어디를 넘보느냐. 강서방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역신은 최후의 발악으로 흉측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놈은 갑자기 몸집을 2배나 부풀리더니 검은 안개를 뿜어내며 마당 전체를 시야에서 가려버렸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쳤습니다. 강서방은 당황하여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명료한 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강 하는 금소금이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것을 베어내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칼끝에는 검붉은 핏물 같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역신의 형체가 반으로 갈라진 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긁어대며 신음소리를 내다가 이내 검은 연기로 변하여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타담한 재가 바람에 날리듯 역신의 존재는 그렇게 서서히 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옷은 땀과 흙투성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내가 미련하여 당신을 이리 고생시켰구려.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당에 앉아 있었고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별빛이 그들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신의 본체는 사라졌지만 놈이 남기고 간 잔재들이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검은 그을음 같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역신이 뿜어낸 도끼 때문에 마당의 화초들이 시커멓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아내를 방으로 들여보내 쉬게 한 뒤 다시 마당으로 나와 뒤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말대로라면 이 흔적들을 해가 뜨기 전에 깨끗이 치워야만 다시는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마당을 씻어내고 소금을 뿌려 부정한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밤 강서방네 집에서 들려온 요란한 소리에 잠을 설친 이웃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서방 간밤에 무슨 난리가 났던 건가?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자네 고함 소리도 들리던데. 이웃집 김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마당에 흩어진 파달들과 물에 젖은 땅, 그리고 시커멓게 죽은 화초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또다시 강서방네 집에 불길한 일이 생겼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소문내기 좋아하는 뱁새네 할멈은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마당이 난장판이네 그려. 그 벙어리떼기 밤새 또 무슨 짓을 벌인 게야.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치겠어.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화살은 모두 방 안에 누워있는 아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빗자루를 든 채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내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강서방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들 오해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아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위엄이 서려 있어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강서방은 그들을 마루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밖으로 나오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시오. 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상태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녀였지만 오늘 아침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어딘가 모르게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서방은 아내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내를 지키는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내가 밤마다 칼을 갈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 미쳤다고들 하셨지요.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도 모두 제 아내 짓이라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강서방의 말이 시작되자 마당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아 하는 소리를 낼 뿐 누구 하나 헛기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집과 저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이 마을에 들어온 재앙을 막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서방은
지난밤 자신이 목격한 역신의 모습과 아내의 처절한 사투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강서방의 진실한 목소리와 아내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특히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이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강서방 말이 맞네. 내 어젯밤 이 집 위로 검은 기운이 솟구치다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자네 부인이 아니었으면 그 화가 온 마을을 덮쳤을 게야. 박노인의 한마디는 강서방의 증언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벙어리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오해하고 멸시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뱁새네 할멈조차 얼굴이 붉어져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붕대 감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강서방의 손이 그녀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손은 사람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의 이 손이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에도 붉은 햇살이 내려앉아 마치 연지곤지를 찍은 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하게 변한 것을 느끼고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강서방은 아내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고 아내 역시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 없이도 천마디 말을 주고받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은 밝혀졌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더럽혀진 마당을 완전히 정화하고 놀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잔치를 벌여야 했습니다. 강서방은 곳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내오게 했고 아내에게는 푹 쉬라고 당부했지만 그녀는 기어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처량하거나 무섭지 않았고 집안을 살리는 안주인의 든든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칼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의 그 섬뜩한 소리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음식을 장만하는 경쾌하고 맛있는 소리였습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도마 위를 두드리는 그 소리가 아침 마을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탁탁탁탁 도마 소리는 더 이상 한밤중에 들리던 그 섬뜩한 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듯 경쾌하고 활기찬 장단이었습니다. 강서방이 곳간을 열어내어준 윗살과 잘 말린 시래기, 그리고 넉넉하게 저장해 두었던 고기들이 아내의 손끝에서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 문턱을 넘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자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의 코끝이 저절로 벌름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와 의심으로 얼어붙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쑥스러움이 번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옆집 김씨네 안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벙어리떼기라며 연희를 멀리하고 흉을 보았던 것이 못내 미안했는지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연희의 손에서 칼을 빼앗듯 쥐었습니다. 아이고 세대. 손도 다친 사람이 뭘 한다고 이래. 이리 줘. 무채 써는 건 내가 할 테니. 세댁은 저기 가서 간이나 좀 봐. 투박하지만 정이 담긴 그 한마디에 부엌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안악들도 하나둘씩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떤 이는 바가지에 쌀을 씻으며 순식간에 강서방네 부엌은 동네 사랑방처럼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솜씨 좀 봐. 우리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네. 이렇게 야무진 손끝을 가진 사람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뱁새네 할멈이 솥뚜껑을 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연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안악들에게 국자며 행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연희의 선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지난날 자신들이 퍼뜨렸던 헛소문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잔인한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들의 수다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집안에 서려있던 음산한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은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자듭시다. 지난밤의 흉한 일은 다 잊고 오늘 이 술 한 잔으로 액땜을 합시다. 강서방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강서방, 자네가 참으로 대인배일세. 우리가 자네 부부를 그리 몰아세웠는데 이리 술상을 차려주니 내 참 면목이 없네. 마을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마을을 걱정해서 그런 것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박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자, 다들 듣게나. 옛말에 이르기를 입을 닫은 자는 마음에 눈이 뜨인다고 했네. 강서방네 부인은 비록 말문이 막혔으나 그 대신 하늘의 기운을 읽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신통한 힘을 얻은 게야. 그러니 앞으로는 벙어리라 무시하지 말고 이 마을의 복덩이로 귀하게 여겨야 할 걸세. 마을의 큰 어른인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뇨, 그렇고 말고요. 어젯밤 그 검은 연기가 도망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요. 강서방네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 소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젊은 청년 하나가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갓 지은 밥에 뜨끈한 소고기 묵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배추전이 상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국물과 함께 시원하게 삼켜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전에는 무서운 마녀가 산다며 얼씬도 하지 않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맛있는 냄새와 어른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갓 쪄낸 떡을 접시에 담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와 떡이다 하고 소리치며 연희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고 연희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풍속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몇몇 장정들은 강서방을 도와 집안 수리에 나섰습니다. 지난밤 역신과의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마당 곳곳이 파헤쳐지고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서방 삽 좀 이리 줘보게. 내 힘쓰는 건 자신 있으니 이깟 구덩이는 금방 메울 수 있네. 덩치 큰 이웃집 남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질세라 흙을 나르고 돌을 쌓으며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영차영차 힘쓰는 소리가 어우러지며 상처 입은 집은 다시 본래의 단단하고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강서방네 가족 사이에 무너졌던 마음의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역신이 소멸하며 검게 그을렸던 자리에는 박노인이 가져온 굵은 소금이 하얗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깨끗한 새 흙이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밟아 다지며 다시는 나쁜 기운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기원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 이 집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걸세. 나쁜 것이 한번 크게 혼쭐이 나고 쫓겨났으니 앞으로는 잡귀들이 얼씬도 못할 명당이 되었네. 박노인의 덕담에 강서방은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길을 일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아내를 의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은 더욱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진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더 깔고 윷놀이판을 벌였습니다. 뭐가 나왔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강서방도 사람들에게 이끌려 윷을 던졌고 아내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밤마다 칼을 갈 때에 그 어둡고 비장한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조 띤 두 볼과 편안하게 풀어진 눈매가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마치 자신을 도와준 하늘의 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음매하는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니 아랫마을 최부자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송아지를 끌고 오자 모두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최부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강서방, 그동안 자네 집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내가 자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핀잔을 줬던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이건 내 사과의 뜻일세. 죽은 소 대신 이놈이라도 키워보게. 아주 튼튼한 놈이야. 강서방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받습니까? 하지만 최부자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고삐를 강서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리고 자네 부인이 우리 마을을 위해 그 고생을 했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받게나 받아. 최 부자가 평생 처음 베푸는 선심인데 거절하면 다시는 안 줄지도 몰라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와하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강서방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아지를 받아 외양간에 메었습니다. 텅 비어 스산하던 외양간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아지는 낯선 곳이 신기한지 큰 눈을 껌뻑거리며 여물을 씹었고 그 소리는 집안에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그림자가 길어지자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안악들은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나누어 가졌고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새댁 오늘 정말 잘 먹었어.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겉절이 담그는 법 알려줄게. 옆집 김씨 아내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했습니다. 멀어지는 이웃들의 등 뒤로 강서방네 잘 자게 내일 밭에서 보세 하는 정겨운 인사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차갑고 무거운 정막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충만한 고요였습니다. 마당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다져져 반질반질했고 부엌에는 아직도 음식의 온기가 남아 훈훈했습니다. 강서방과 아내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산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마치 지난밤에 치열했던 싸움을 위로하듯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강서방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소. 정말 다 끝났소.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진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든든한 대문과 평온한 기와 지붕으로 옮겨갔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정과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밤이 와도 더 이상 칼을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아내의 마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 입은 손이었지만 오늘 하루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강서방은 마루에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습니다. 예전에는 괴물처럼 일렁이며 공포를 주었던 그림자가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갑시다. 오늘은 두 다리 쭉 뻗고 푹 잘 수 있겠구려.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강서방은 문을 닫기 전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지붕 바로 위에서 집을 지켜주는 듯 밝게 빛났고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서방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있는 흙내음과 나무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고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아늑했고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정을 나누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부드럽게 덮어주었고 강서방내 기와지붕 위에도 두툼한 눈이 쌓여 마치 포근한 목화솜 이불을 덮은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오지 않는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스산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어나오는 훈훈하고 안온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빛나고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덮여주었습니다. 강서방의 아내 연희는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 숨소리가 어찌나 고르고 평온한지 강서방은 가끔 책을 읽다가 멈추고 한참 동안 아내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악귀와 싸우느라 거칠어졌던 그녀의 손바닥 굳은 살은 남편이 매일 밤 발라주는 동백기름 덕분에 다시 보드라워졌고 항상 긴장으로 굳어있던 미간은 봄눈 녹듯 편안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결에 희미한 미소를 지을 때면 강서방은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문지방이 닳도록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흉한 소문 때문에 기피하던 곳이었지만 이제 강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기운이 좋고 복된 집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겨울철 별미인 고구마나 곶감을 들고 찾아와 담소를 나누다 가곤 했고 몸이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은근슬쩍 연희에게 다가와 손을 한번 잡아보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연희는 말없이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맞춤을 해주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작은 손길에서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벙어리라 무시당하던 그녀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긴 겨울밤, 강서방은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하며 밤이 익어가는 소리와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운치 있는 밤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내는 그 곁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솜씨가 어찌나 꼼꼼하고 야무진지 바늘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자를 댄 듯 반듯했습니다. 그녀가 짓고 있는 것은 남편이 입을 새 두루마기였습니다. 비록 입으로 사랑을 속삭일 수는 없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짓는 그 마음이 바로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임을 강서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밤이 깊었으니 그만하고 이것 좀 드시오. 강서방이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호호 불어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쑥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밤을 받아먹었고 그 모습이 마치 새색시처럼 고와 보여 강서방은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 이 소박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날에 그 무서웠던 공포와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이 더욱 값지고 눈물겹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외양간 쪽에서 음매하고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 듯한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방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주고 간 그 송아지는 강서방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며칠 새 몰라보게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허니불을 가져다 외양간 바람막이를 단단히 해주었고 아내는 매일 아침 따뜻한 쇠죽을 끓여 먹였기에 송아지는 두 사람을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송아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공포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집안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활기찬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강서방은 다시 자리에 앉아 문득 지난날 박노인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그 말은 이제 강서방의 삶을 지탱하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침묵 속에 숨겨진 강인한 외침,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치열한 사랑,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우주의 기운까지.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깊고 넓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안분지족 안펜즈주이라는 네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는 그 글귀가 오늘따라 더욱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습니다.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어 넣는 과정은 예전 역신을 쫓을 때 팥을 던지던 그 비장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 냄새는 달콤하고 구수했으며 부엌 가득 퍼지는 하얀 김 속에서 아내의 얼굴은 복사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붉은 팥은 귀신을 쫓는 무기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음식이 되어 소단에서 뭉근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갓수어낸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먼저 사당에 올려 조상님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을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으며 터주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디 무탈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담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넉넉하게 담은 팥죽 그릇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머릿수건을 쓰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묵은 해의 애군을 털어내고 다가올 새해의 복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이고, 강서방네 팥죽이 제일 맛나네. 새알심이 어쩜 이리 쫀득쫀득한가. 할머니들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빈 그릇을 채워주고 김치를 찢어 올려주며 벙어리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딴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이웃이라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단둘만의 오붓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상 위에는 식어버린 팥죽 대신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운 조기, 그리고 아내가 정성껏 담근 동치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 앞에서 강서방은 숟가락을 들기 전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섰고 내가 살았소. 내 평생 당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남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건강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그녀만의 대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 부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강서방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했고 아내는 빳빳하게 풀먹인 베개와 이불을 깔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모과 향기가 감돌았는데 이는 아내가 가을에 따서 머리맡에 놓아둔 모과 열매에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피로를 풀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호롱불의 심지를 조금 낮추어 방안을 어둑하고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갓과 도포가 그림자가 되어 흔들렸지만 이제 그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강서방은 천장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천장에서 귀신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잠을 설쳤었는데 지금은 그저 튼튼한 대들보와 석가래가 든든하게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벌써 잠이 들었는지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아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의 윤곽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이불 속에서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의 온기가 그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부엌의 칼은 이제 도마 옆 칼집에 얌전히 꽂혀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어대던 그 서슬, 퍼런 칼의 노래는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대신 그 부엌에는 내일 아침 끓일 구수한 된장국의 재료들이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강서방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처막 끝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마당 끝 대나무 숲이 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 부엉이의 나직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뒤섞여 강서방의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 이 밤, 강서방네 집은 산골 마을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매일 밤 칼을 갈아야만 했던 벙어리. 아내의 슬픈 노래는 이제 따뜻한 사랑의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내일 다시 떠오를 붉은 해를 기다리며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깊은 밤, 산도들도 잠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서방내 아랫목 같은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무거운 짐은 문 밖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평안한 밤 되세요.